LG가 또 한 번 세계 최초의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머스크의 위성이 지구 위를 수천 개나 돌고 있는 지금 말이죠.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위성에 대고 목소리로 통화를 하느니 이걸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낸 건 미국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아닌 한국의 LG였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와 텔레비전 회사로만 알던 바로 그 기업이 말이죠. 신호가 한 칸도 뜨지 않는 사막 한복판. 사고가 나도 전화도 문자도 먹통이던 그 답답한 순간을 LG는 하늘에 떠있는 위성 하나로 풀어냈습니다. 거대한 위성함대를 띄우는 힘겨루기 대신 아무도 제대로 열지 못한 좁은 문 하나를 조용히 밀고 들어간 겁니다. 구독과 함께 그 하늘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신호가 안 뜬다는 것. 우리는 이 흔한 답답함의 정체를 사실 잘 모르고 삽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연결된다고 믿지만 그 믿음은 땅 위에 촘촘히 박아둔 기지국 덕분이거든요. 도시 한복판, 골목 구석구석까지 전파를 쏘아주는 통신탑이 릴레이하듯 신호를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신탑이라는 게 사람 사는 곳을 벗어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드넓은 사막, 망망대의 한가운데, 깊은 산속,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오지에 누가 큰 돈을 들여 통신탑을 세우겠어요? 세워봐야 그 앞을 하루에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게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통신망이 실제로 덮고 있는 땅은 지구 육지의 2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바다까지 합치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여전히 신호 한 칸 잡히지 않는 빈 공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지도의 위에서는 온 세상이 이미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초록색 도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고 어디든 손가락 하나로 길을 찾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면을 끄고 실제로 그 길 위에 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다시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신호는 두 칸, 한 칸으로 줄어들다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평소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차가 멈춰서거나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인적 드문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 오도가도 못하게 된 운전자, 폭설에 길이 막힌 산간지역, 지진이나 태풍으로 기지국이 한꺼번에 무너져 도시 전체가 통신 암흑에 빠지는 재난 상황. 이럴 때 손에 쥔 스마트폰은 값비싼 벽돌이 되고 맙니다. 전화를 걸 수도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으니까요.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 몇 분, 몇십 분이 사람의 생사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땅에 탑을 세울 수 없다면 아예 하늘에 떠 있는 무언가에 신호를 걸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무언가가 바로 위성입니다. 통신탑을 세울 수 없는 사막 위에도 배 한 척 없는 먼 바다 위에도 위성은 이미 저 높이 떠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땅이 못하는 일을 하늘이 대신하게 하자는 발상. 사실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다만 그 꿈에는 좀처럼 넘기 힘든 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벽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면 위성이 하늘 어디쯤에 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성이라고 다 같은 높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주 멀리 지구 표면에서 36,000km쯤 떨어진 높은 곳에 떠 있는 위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낮게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빠르게 도는 미성이고요. 먼저 높이 떠 있는 위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위성은 아주 특별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에 딱 맞춰 같이 돌기 때문에 땅에서 올려다보면 언제나 하늘 같은 자리에 붙박이처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가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자리에 딱 떠 있으니 안테나를 한번 그쪽으로 맞춰두면 계속 연결이 유지되고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 위성 하나가 내려다보는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위성 몇 개만으로도 지구 대부분을 덮을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이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높이가 문제였습니다. 36,000km.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지구를 거의 3바퀴 감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신호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해도 이 까마득한 거리를 땅에서 위성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상대방에게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거야? 이 정도 지연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몇 초 늦게 도착해도 우리는 눈치조차 못 채니까요. 그런데 목소리로 하는 대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보세요 하고 말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한참 뒤에야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말을 끝냈는지 아닌지 몰라 서로 말이 겹치고 네? 뭐라고요?
반복하게 되죠. 국제전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한 박자씩 밀려 답답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리듬이 생명인데 그 리듬이 깨지면 대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떠 있는 위성은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으면서도 실시간 음성 대화만큼은 좀처럼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낮게 도는 위성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위성을 촘촘히 띄우면 거리가 가까우니 지연도 줄어들죠. 대신 이 방식엔 다른 벽이 있습니다. 낮게 도는 위성은 지구를 워낙 빠르게 도는 탓에 한 위성이 내 머리 위에 머무는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됩니다. 그 위성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전에 다음 위성이 곧바로 신호를 넘겨받아야 하죠. 그러려면 하늘의 위성이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가 있어야 합니다. 로켓을 수백 번 쏘아 올려야 하는 나라 하나가 덤벼도 벅찬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높이 떠 있는 위성은 안정적이지만 목소리 대화에는 너무 느리고, 낮게 도는 위성은 빠르지만 천문학적인 돈과 위성대가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그것도 대화가 되는 수준으로 위성에 실어 나른다는 건 이 두 벽 사이에 낀 난제였던 셈이죠. 그런데 LG는 이 두 갈래 길 어느 쪽도 아닌 아주 뜻밖의 방법으로 이 벽에 손을 댔습니다. LG가 선택한 건 놀랍게도 그 느리다던 높이 떠 있는 위성이었습니다. 낮게 도는 위성 수천 개를 새로 쏘아 올리는 대신 이미 하늘에 안정적으로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그대로 쓰기로 한 거죠. 여기서 다들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아니, 그 위성은 목소리 대화가 안 된다면서요? 거리가 멀어서 신호가 한참 늦게 도착한다고, 그게 바로 넘기 힘든 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LG의 발상이 빛을 발합니다. LG는 위성을 바꾸는 대신 위성에 실어 보내는 짐을 확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먼 곳까지 이어진 좁은 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이프로 물을 보내는데 파이프가 길다 보니 물이 반대편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파이프를 더 굵게 만들거나 더 짧게 새로 까는 건 돈도 시간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만약 보내야 할 물의 양 자체를 확 줄여버리면 어떨까요? 같은 파이프인데도 훨씬 가볍고 빠르게 흘려보낼 수 있겠죠? LG가 목소리에 한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소리에는 사실 통신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잔뜩 섞여 있어요. LG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알맹이만 똑똑하게 골라내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하고, 받는 쪽에서는 그 알맹이를 다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되살려내는 기술이죠. 말의 뜻과 목소리는 그대로 살리면서 실어 나르는 데이터 덩어리만 확 가볍게 만든 겁니다.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음성을 실어 보냈더니 전송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거든요. 지금까지 위성 통신은 데이터 용량이 워낙 부담스러워서 기껏해야 짧은 긴급 문자 한 줄 보내는 데나 겨우 쓰였습니다. 그런데 짐을 10배나 가볍게 만들자 그 좁은 길로도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안 된다던 목소리 대화를 위성을 바꾸지 않고도 열어젖힌 거죠. 한 발 더 들어가면 LG는 여기에 똑똑한 안내판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어떤 구간은 땅이 통신망이 멀쩡히 잡히고 어떤 구간은 신호가 뚝 끊기잖아요. LG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차가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신호 상태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땅이 통신이 잘 잡히는 곳에서는 그걸 쓰다가 신호가 사라지는 오지에 들어서는 순간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위성으로 연결을 갈아탑니다. 마치 노련한 운전기사가 길 상황을 보고 알아서 최적의 경로로 핸들을 트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LG가 해낸 건 단순히 위성에 목소리를 실었다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가볍게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상황에 따라 통신망을 알아서 갈아타는 똑똑한 연결 기술을 하나로 묶어낸 겁니다. 다들 위성 자체를 어떻게 더 많이, 더 낮게 띄울까에 매달릴 때 LG는 위성은 그대로 둔 채 그 위로 오가는 목소리를 다시 설계한 셈이죠. 그리고 이 기술이 세상 앞에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건 2025년 봄 프랑스 파리에서였습니다.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통신 기술을 다루는 세계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와 통신회사, 부품회사 100여 곳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죠. 이런 곳에 모인 사람들은 웬만한 신기술에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미 온갖 첨단 기술을 다 보고 겪은 전문가들이니까요. 바로 그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 LG는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보여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LG의 기술을 실은 자동차 한 대가 실제로 파리 시내 도로를 달렸습니다.
전 시장 안에서 잘 짜인 조건으로 돌려보는 시연이 아니라 신호도 걸리고 건물도 빽빽한 진짜 도심 한복판을 주행한 거죠. 그리고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저 멀리 하늘에 떠있는 위성을 통해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차가 땅 위 통신이 잡히는 구간을 지날 때와 그렇지 않은 구간을 지날 때 연결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 보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장면이었을까요? 실험실 안에서 최적의 조건을 다 맞춰놓고 성공하는 것과 실제 도로 위 온갖 변수 속에서 성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계속 움직이고 주변 건물과 지형은 시시각각 바뀌고 신호 상태도 들쭉날쭉하죠. 그 살아있는 조건 속에서 위성으로 목소리를 주고받았다는 건 이 기술이 실험 단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굴러갈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짚어둘 게 하나 있습니다. LG가 세계에서 처음 해냈다고 한 건 위성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성에 짧은 문자를 보내는 기술은 이미 있었고 위성으로 통화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LG가 세계 최초로 해낸 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양방향 음성 대화를 상황에 따라 통신망을 갈아타가며 끊김없이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딱 이 지점, 바로 여기가 아무도 먼저 열지 못했던 문이었던 거죠. 숫자 하나만 없어도 그저 그런 기술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시연이 무게를 가지는 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면면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임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자동차의 연결성이라는 건 곧 다음 세대 자동차의 안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 한국의 한 회사가 아무도 못한 걸 실제로 해보였다는 건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사실 LG가 이 무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LG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전 이미지와 달리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회사거든요. 이 대목을 들여다보면 냉장고와 텔레비전 회사라는 우리의 익숙한 인상이 실은 LG의 한쪽 얼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LG가 자동차와 인연을 맺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려 2003년, 그러니까 20년도 더 전에 자동차 통신 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스마트폰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그 시절에 LG는 이미 자동차를 하나의 움직이는 통신기기로 바라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남들이 자동차를 그저 엔진과 바퀴로만 볼 때 이 회사는 자동차 안에 어떻게 통신을 집어넣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자동차 통신 장비라는 게 뭔지 쉽게 짚고 갈게요. 요즘 자동차들 사고가 나면 알아서 구조센터로 연락이 가고 길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고 차 상태를 멀리서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자동차가 바깥 세상과 계속 신호를 주고받게 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자동차에 달린 작은 통신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요즘 차가 똑똑해질수록 그 안에서 조용히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LG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느냐? 시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긴 하지만 LG는 이 자동차 통신 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와 텔레비전 회사로만 알던 그 LG가 정작 눈에 잘 안 보이는 자동차 부품 안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 차에 LG의 통신 장비를 실어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 파리에서의 그 시연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자동차 안에 통신을 심어온 회사가 그동안 쌓은 실력 위에 위성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하나 더 얹은 거니까요. 땅 위에서 자동차를 세상과 연결하는 일을 오래 해왔으니 그 연결을 하늘까지 넓히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다음 걸음이었던 셈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통신에서는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남이 함부로 끼어들거나 정보를 빼가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LG는 자동차끼리 또 자동차와 도로가 주고받는 통신의 보안 안정성을 두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안전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연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연결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게 만드느냐까지 챙겨온 거죠. 화려하진 않아도 이런 기초 체력이야말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실력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오래 쌓은 자동차 통신 실력, 세계 1위라는 자리. 여기에 목소리를 가볍게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이 세 가지가 만난 지점에서 파리의 그 순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남다른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 정작 우리 대부분은 이 소식을 왜 잘 모르고 지나갔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기술이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새 스마트폰이 나오면 온 세상이 떠들썩하죠. 손에 쥐고 만지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통신 장비, 그것도 위성과 주고받는 기술은 아무리 대단해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화면에 크게 뜨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린 거죠. 게다가 이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는 오랫동안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위성통신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바로 머스크의 스타링크죠. 하늘에 위성 수천 개를 촘촘히 띄우고 전쟁터에서도 인터넷을 터뜨리고 오지 마을의 통신을 연결하는 그 거대한 그림은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규모부터가 압도적으로 보이니까요. 이렇게 판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이야기 옆에서 자동차 한 대가 파리 시내를 달리며 목소리를 주고받은 조용한 시연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하늘 전체를 새로 까는 방식이라면 LG는 이미 있는 하늘을 영미하게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앞이 나라 하나가 덤벼도 벅찬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라면 기는 위성을 새로 쏘지 않고도 목소리를 실어 나를 길을 열었습니다. 방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누가 더 크냐를 겨루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문을 두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문은 자동차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무대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을 쓰려면 접시처럼 생긴 커다란 안테나 장비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집이나 배에는 달 수 있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자동차 지붕마다 그 장비를 얻는 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죠. 반면 LG의 방식은 목소리 데이터를 워낙 가볍게 만든 덕분에 이미 있는 위성과 크지 않은 장비만으로도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인프라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자동차라는 좁고 깊은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연을 두고 LG가 스타링크를 앞질렀다거나 이겼다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은 아예 다른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모두가 위성을 몇 개 더 띄우느냐에 몰두할 때 LG는 아무도 진지하게 손대지 않던 자리에서 세계 최초라는 깃발을 먼저 꽂았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함대의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갔을 뿐 그 안에 담긴 기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조용한 성취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자동차 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사실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가볍게 만들어 이미 떠있는 위성으로 실어 나른다. 이 기술의 진짜 힘은 쓰임새가 자동차 한 대에 갇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산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이 손전화 하나로 구조를 요청하고 먼 바다 위 작은 어선에서 육지의 가족과 목소리로 안부를 나누고 지진으로 도시의 통신탑이 한꺼번에 무너진 순간에도 사람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요. 땅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그 모든 빈 공간이 위성을 통해 목소리로 채워지는 겁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이 기술의 값어치는 남다릅니다. 큰 재해가 닥치면 가장 먼저 끊기는 게 통신이거든요.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연락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위성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땅이 무너져도 하늘은 그대로니까요. 목소리를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무르익으면 벽돌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 다시 생명줄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파리에서 보여준 건 이 기술이 실제로 된다는 걸 증명한 첫걸음이었고 이게 우리 손안의 전화기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려면 넘어야 할 고개가 더 남아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목소리를 위성에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문이 이미 열렸고 그 문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연 게 한국의 회사라는 사실이거든요. 첫 단추가 꿰어진 이상 그 다음은 시간과 정성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지금 전 세계는 다음 세대 통신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통신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땅과 하늘을 하나로 잇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기지국과 하늘이 위성이 따로 놀았다면 앞으로는 이 둘이 하나의 그물처럼 촘촘히 연결돼 지구 어디에도 신호가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만든다는 그림이죠. LG가 자동차 안에서 조용히 실험한 그 기술, 신호 상태에 따라 땅과 하늘을 알아서 갈아타는 그 방식이야말로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길목에 정확히 놓여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사로만 알던 그 이름이 지구 위 빈 공간을 목소리로 채우는 그 큰 그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가 파리 시내를 달리며 남긴 그 조용한 첫걸음이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하늘과 연결되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상상 속에나 있던 일이 이렇게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가 닿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던 그 답답함이 머지않아 옛날 이야기가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문을 한국의 한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어젖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행길에 신호가 끊겨 불안했던 경험, 뉴스 속 재난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돼 애태우던 가족들, 그 모든 순간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언젠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늘을 통해 목소리를 주고받게 되는 날, 그 시작점에 한국의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기억될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회사가 아무도 열지 못한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가 마침내 세계 앞에 그 문을 열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 한 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